네, 안녕하세요. 탱커벨 권순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진을 잘 조각하려면 최종 보철물을 확인하라고 란 제목으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진이 짧아지지 않으려면 왜 최종 보철물을 확인하고 우리가 임시치아 조각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 이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종류의 보철물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 보철물. 우리가 보통 제작하는 게, 네, 골드, 그리고 지르코니아, 뭐, PFM, 이런 종류의 보철물을 대부분 아마 병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지르코니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PFG와 풀 지르코니아인데요. PFG는 지르코니아 캡 위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게 바로 지르코니아 캡이고요. 이 위에 치아의 투명감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여기 덴틴층과 에나멜층을 그대로 재현한 그런 보철물이에요. 이런 보철물의 특징은 전체가 다 지르코니아가 아니라 보시면 여기 요 하얀 부분만 지르코니아고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포세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철물들은 여기 보시는 이 반대편에 있는 풀 지르코니아에 비해서는 강도도 더 약하고 그렇지만 심미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치아처럼 티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럼 이 PFG에 반해서 풀 지르코니아는 이 보철물 전체가 하나의 지르코니아 덩어리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지르코니아를 바로 풀 지르코니아라고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PFG 안쪽에 지르코니아 캡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포세린이 올라간 PFG 같은 경우는 원래 치아의 색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철물에 일정한 두께가 마진 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도 전체가 그냥 하나의 지르코니아 덩어리이기 때문에 PFG보다는 두께가 더 얇아도 가능하겠지만 안쪽에 혹 메탈 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변색된 치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색 차단도 하면서 유지를 하려면 이 풀 지르코니아도 일정한 양의 두께가 필요한 보철물입니다. 특히 골드와 비교했을 때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철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진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세 가지의 마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숄더 마진, 두 번째 챔퍼 마진, 그 다음 세 번째 나이프 엣지 마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마진들을 좀 자세히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는 그림, 위에는 챔퍼, 아래는 딥 챔퍼죠. 자, 그러면 챔퍼는 과연 무슨 뜻인가? 제가 네이버에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챔퍼라고 하는 것은 직각이 아니라,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직각이 아니라 약간 경사지게 깎은 모서리, 또는 사각면을 바로 챔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면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90도로 꺾인 건 아니고요.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면으로 깎여 있습니다. 딥챔퍼는 그게 조금 더 깊게 깎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챔퍼나 딥챔퍼는 어떤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프랩을 할까? 네, 대부분 지르코니아나 PFM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종 보철물 지르코니아나 PFM을 진행하기 위해서 챔퍼나 뒷챔퍼 마진으로 원장님이 프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마진, 바로 숄더 마진인데요. 숄더 마진은 사전적 의미, 바로 어깨란 뜻입니다. 우리 어깨처럼 마진이 이렇게 거의 직각의 모양처럼 꺾여 있는 상태가 바로 숄더 마진입니다. 자, 그럼 숄더 마진은 또 최종 보철물 어떤 것들을 만들까? 네, 바로 지르코니아 PFM 을 제작할 때 이런 형태의 마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더 세부적으로는 뭐 올세라믹의 여러 가지 종류인 이맥스라든지 또 PFG라든지 이런 구분이 프랩에 대해서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임시 치아를 조각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최종 보철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마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제작하는 보철물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 큰 틀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마진 한번 봐볼게요. 자, 마지막 마진은 바로 나이프 엣지 마진입니다. 자, 나이프 엣지 마진은 무슨 뜻이냐? 나이프의 칼날 비슷한 것, 예리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진을 그림으로 보시면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보철물이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보철물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실제 마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끝이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프 엣지 마진은 최종 보철물이 대부분 골드 크라운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챔퍼 마진 같은 경우는 골드 크라운도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숄더 마진이라든지 딥 챔퍼 마진으로 골드 크라운을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아까 그 마진에 골드가 올라간다면, 자, 만약에 이런 숄더 마진에 골드가 제작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철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골드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됩니다. 그런데 골드는 이렇게 두꺼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표면이 오버플로우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현하기는 끓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골드 양이 너무 많으면 표면이 저렇게 동글동글한 기포처럼 미세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두꺼운 골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버컬 쪽에 구멍을 파고 레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구조의 크라운으로 제작을 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잘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레진을 메꾸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프라그의 침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골드는 양이 많으면 그 부분이 보글보글 끓어서 저렇게 미세한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 구멍은 치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들이 침착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는 두껍게 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챔퍼 마진이라고 하는 것과 숄더 마진은 대부분 보철물 중에 지르코니아나 PFM 이런 포세린의 보철물들이 챔퍼나 숄더 마진으로 제작이 들어가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나이프 엣지 마진으로 거의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프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종 보철물이 지르코니아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숄더나 챔퍼 마진으로 제작을 해주시기 때문에 마진을 우리가 체킹할 때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진의 형태가 이렇게 꺾여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이런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프랩을 우리가 템퍼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기를 하고 나면 템퍼러리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쪽과 바깥쪽 두 개의 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진을 체크할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안쪽의 선은 처음에 체크해서 1차 삭제를 하고요. 마지막 다듬질 할 때 여기 제일 들어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 제일 들어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에 여기까지를 한 번 더 다듬질을 해주게 됩니다. 연필선이 살짝 지워질 정도로 다듬질을 해주면 정확한 마진 라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는 나이프 엣지 마진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꺾여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다듬질을 해주시면 정확한 마진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마진을 정확하게, 마진이 짧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 보철물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최종 보철물이 포세린의 종류라면 마진이 챔퍼나 숄더 마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찍혔을 때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의 마진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들어간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 다듬질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연필선이 지워지도록 다듬질을 해서 정확한 마진의 위치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혹은
골드 크라운이 최종 보철물로 예정되어 있을 때는 네, 나이프 엣지 마진이겠죠. 그래서 끝이 꺾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진으로 찾아서 체크하고 다듬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치아 조각에 들어가실 때 꼭 최종 보철물까지 확인을 하시고 우리의 마진이 짧아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진은 오버 마진보다는 엔도가 된 경우라면 마진이 짧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오버 마진은 잇몸을 퇴축시키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에 심미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마진도 제대로 조각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 탱커벨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진의 종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그 마진들은 어떤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때 어떤 마진으로 원장님이 대부분 프랩을 하시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임시치아 조각하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치아 그 간절함의 답이 되도록 탱커벨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